가스라이터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나와요. 왜 맨날 그렇게밖에 못해? 네가 어려서 그래. 여자라서 그래. 남자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나 성모니까 너를 받아주지. 네가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나빠. 너무 나빠. 그 가정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믿어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내적 작동 모델이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가족 폭력이다 해서 또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외로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맡았던 아동학대 사건 중에 사소하다면 사소가 되는 어쨌든 공간된 사람이었는데 뭘 사달라고 해서 엄마는 정도로 많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도 커버걸 같은 것도 들고 했을 것 같아요. 한 행위는 친구나 지인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아요. 그 믿을만한 지인 확실히 믿을만해요? 사람 좀 믿어봐요. 너무 많으니까. 나 사람 안 믿어.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책 59쪽을 보시면 함께하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그 어떤 관계에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함께하는 세상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쉽게 대우해주면 됩니다. 함께하는 일이 즐거워지면 자연히 함께하는 자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이런 뭐 강요랑 배려랑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배려와 강요를 헷갈리는 경우가 일단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너 때문에 네가 잘 되려고 하는 말이야. 이런 게 배려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요일 수도 있는. 맞아, 나 생각났다. 아니, 예를 들면 부부관계야. 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소파 밑에를 이렇게 닦아야 하잖아.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배려해서 발을 들어주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나를 배려해 주는 거야. 나를 배려해 주려면 지가 청소기를 돌려야지. 이런 생각.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게 배려군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 청소 잘하라고 나 이렇게 발 들어주는 거잖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그리고 178쪽에서 9쪽을 보면 가스라이터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나와요. 왜 맨날 그렇게밖에 못해? 네가 착각했겠지.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가 어려서 그래. 여자라서 그래. 남자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나 정도니까 너를 받아주지. 네가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너무 슬프잖아요. 정말. 또 울어? 너무 슬픈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거 진짜 죄책감 들게 가스라이팅들이 하는 말들이 죄책감 들게 하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까 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이키다는 되게 그게 F거든요. 그래서 말 들으면은 상처받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게 감정이 막 북받치고 그런 게 많은데 변호사님한테 만약에 이키다는 아까 이 말 할 때 하면서 막 너무 마음 아프다 했잖아요. 변호사님은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도 그게 그 친구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자기는 엄마의 눈물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요. 네, 엄마가 우는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엄마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게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어떡해. 사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한 부모라면 울지 않겠죠.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울지 않겠죠.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고 좀 더 어린 나이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도 그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늘 논리적으로 항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왜 나의 태도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서 놀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별로 괜찮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뭐랄까 상대방이 흔들린다기보다는 봐봐 이것도 너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네, 궁금하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네 말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진짜? 왜냐면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런 얘기들이 너 잘 모르고 네가 착각하면서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뭘 말하는데 약간 그 사람의 실질적인 직설적인 욕망을 드러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 따져 묻는 게 그 사람의 실제 목적은 아니고 나를 부족한 사람을 만듦으로써 봐봐. 부족한 너를 봐주는 거 나뿐이야. 너무 나빠. 너무 나빠. 그러면 부족한 그 사람 부족한 게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거든. 네. 실제로 아까 가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실제 변호사한테 부모와 어떻게 법적으로 연을 끊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못 끊어요. 그렇다면. 인연관계가 아니면 혈연관계는 끊을 수가 법적에 없어. 다만 법적인 의무도 별로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물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부모도 먼저 죽었을 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부모한테 돈 가는 게 싫다. 일부 유류분 제도가 있겠지만 그것도 대부분 안 가게 하실 수 있고 미리 뭐 원하는 범위 있으면 하면 되는데 다들 법적으로 통과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사실은 못 끊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힘을 빌어서 자식의 역할을 의무를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법적 의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또 옛날에 모르겠는데 되게 복지국가 돼서 자식하고 인연 끊겼다고 하면은 부양가족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 나 이런 그것도 다 지급되고 있고요. 인연은 그냥 끊으시면 돼요. 더 이상 내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고 끊고 싶으면 얼마든지 끊으셔도 되지만 근데 이제 네.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이 나를 부양 안 한다 해가지고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구나. 네, 일부 물론 양육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 그런 뭐 그런 게 인정되는 사례는 사실 고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장 그 자식들 있잖아요. 네. 뭐 부모한테 혜택을 많이 받거나 혹은 재산을 증여받고도 전혀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걸 법적으로 부당부주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 부모님들이 자산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준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한다든지 혹은 부모가 혜택을 많이 주진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사람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사회가 부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회적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부양. 그 돈에 대해서 일부 부양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저한테 그 법적으로 인연을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돈 우리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 인정받으면 몇십만 원 정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육비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 돈이 주기 싫어서 끊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더글로리의 송혜교가 맡았던 그 역할의 그 엄마가 진짜 나쁜 엄마거든요. 네, 송혜교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딸이기 때문에 이 행성지를, 얘 주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송혜교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든다. 가족만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거. 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제 여기에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것도 못 찾게 하실 수 있어요. 진짜요? 가능해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가족이라고 해도 그 미성년과 사실 미성년인 경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라든지 보호시설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그런 것도 못 찾게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말고 약간 성신호처가 우리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이제 출소한 아버지가 아들의 주소나 직장을 알아내서 찾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알아낸 것이지 네, 그런 주민센터나 이런 데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적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그 내가 못 찾게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법률사무소를 신청하는 건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주민센터 아, 주민센터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더 중한 조치가 있다고 해서 민사적으로는 이제 접근금지 그 처분을 받는 방법,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민사라서 찾아오면 회사가 얼마 돈을 부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돈을 그 돈을 내기 싫으면 안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거고 형사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스토킹이나 또 이런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어서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또 이제 접근금지
정신없지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아, 항상 이 사람을 정말 어떤 폭력적인, 물리적인 가해를 하는 가족은 이렇게 끊어내실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본인의 역할을 못 끊어내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모 자식 간의 스토킹 성립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놀라운데. 많더라고요, 의외로. 뭐, 딸이 음. 아버지 접근 금지시키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형제끼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빠가 접근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결국은 가정 내에 있는 폭력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정 내 폭력이 결국 범죄로 이어지고, 이 범죄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이 처벌을 받게 돼서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스토킹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해도 또 날 찾아오고 이러는 게 아까 변호사님이 못 찾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경향성은 있어요, 아직. 왜냐면 가족 내 범죄에 대해서 그 형사 판결로 감옥이나 이런 걸 보냈을 때 오히려 부부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어쨌든 가족 내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가벼운 범죄는 형사처벌하기보다는 가정법원으로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가정 내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하기보다는 가정법원 처분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때 검사들은 형사재판으로 그 사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을 보내서 그 안에서 조금 광고를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뭐 사실 검사나 이렇게 수사기관이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대체로 형사건이 됐을 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많이 밝혀요. 그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검사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처벌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감옥에 가지는 않는데 형사재판에 보낼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가지 않도록 조금 피해자들이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정법원에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둘이 해결할 수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불허 의사를 밝히는 거는 좀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처벌 불허 의사를 밝히면 검사들은 아무래도 가정법원으로 심한 폭력이 아닌 경우에 가정법원으로 많이 보내고, 가정법원의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상담이라든지, 물론 사회보호 명령이나 이런 그런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서 의지가 없으면 가해자도 좀 의지가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연을 끊고 싶은 가족이나 하나는 처벌해달라고 시원하게 생각보다 감옥에 쉽게 가진 않습니다. 그 가족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믿어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내적 작동 모델이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정의 사건 같은 아동학대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왜 요즘은 진짜 무슨 밥 먹듯이 얘기하는 부모도 처음이라 서툴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변호인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사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학내 그 폭행이 있거나 혹은 가정 내 이런 부모가 아이들을 하는 언행 부분에서 어떤 게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게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부모가 그냥 아이한테 뭔가 훈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매를 들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언어적으로 굉장히 윽박을 지른다든가 소리를 질렀을 때 아이들이 저게 가정폭력이다 해서 또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외로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많게 느껴져. 굉장히 뉴스나 이런 것들이 과장하는 순간도 있고, 의외로 약한 정도의, 물론 조금 많이 어린 애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머리가 밝아진 애들,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좀 벗어나서 중학년이나 중학생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애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 약한 정도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살짝 억울해하는 케이스들은 좀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분명하지 않고 또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의 얘기를 100% 믿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런 조금 머리가 밝아진 애들 말고 5살, 6살 이런 애들의 경우에 또 굉장히 요즘은 학교나 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아이의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해서 신고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검사였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사건화해서 보내야지 검사는 볼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대부분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오해가 풀리고 실제로 검사한테까지 오는 사건은 거의 없고요. 제가 맡았던 아동학대 사건 중에 사소하다면 사소하든 어쨌든 폭력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고 엄마 이제 신들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이해가 가요. 이제 상당히 키우기 힘든 약간 사춘기 시기가 온 거죠. 그렇지만 해야지 알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뭘 사달라고 했어요. 그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걸 사달라고 했고 그 아이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경기도 많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줄 수 없다고 했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는 뭐 처음에는 어죽하다 약간 이런 들의 말도 하셨고 하셨고 하시다가 아마 칼도 커터칼 같은 것도 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심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일단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한 행위는 팔찌로 때린 거였어요. 근데 심하진 않았고 한두 대 정도 때린 거였는데 이제 이 말 그대로 머리가 밝은 초등학교 6학년이 학교 가서 말하는 거죠. 신고해달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고를 했고 근데 연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보호시설로 맡겨줬고 엄마한테 연락드렸더니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아이는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 시설에 있고 싶어요. 근데 연휴인데 엄마가 맛있는 거 빼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한테 올라오거든요. 임시조치를 먼저 경찰이 선제적으로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검사나 판사가 부탁을 하면은 이제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연휴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연휴에 그게 올라와서 그 걱정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당장은 해제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했고 다만 이랬을 때 엄마가 앞으로 경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소년 전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계속 이런 양육 태도일 때 정말 진짜 이 아이는 아주 제가 아이랑 먼저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네. 아직은 사춘기가 덜 되게 천진난만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랑 통화를 했을 때 엄마가 처음부터 계속 한 게 선생님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TV에서 보는 그런 아동 학대자들 있잖아요. 그쵸. 나 그런 자기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계속 안다고 했어요. 약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커튼 때리고 사실 그러시면 안 되고 또 아이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 보내주는데 다시 잘 아이랑 어떻게 하실지 힘든 건 알지만 좀 아이의 욕망도 인정해주고 약간 이런 가스라이팅을 좀 하는 근데 가정 내 문제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해결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또 뭐 해결책이 있지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끊으라고. 근데 법에서 끊어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끊으라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변호사님 그 말씀 하시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당하는 입장이면 이거를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이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변호사님도 실제 그 상담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결국 피해자들은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5장에 보면은 굿바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책의 5장에 보면은 굿바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당사자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스스로를 자꾸 자기 의심하게 되잖아. 그리고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인지조차도 인지를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본인이 그 스스로 당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게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붙은 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3자 입장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을. 그러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제3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그래서, 그래도 이것도 어쨌든 계속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아요. 그 믿을 만한 지인, 확실히 믿을 만해요? 사람 좀 믿어봐요. 너무 안 믿어요. 나 사람 안 믿어. 그래서 거기 장에서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나부터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단이 있어요. 물론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있지만, 그래도 희생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부터 챙기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뭔가 불리한 입장에 있나? 내가 뭔가에 상처를 받고 있나? 내가 뭔가에 사기를 당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어떤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가스라이팅 특히. 건강한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사람하고 공유를 하는 순간, 변호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본인의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드러나면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심리를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구나 한국은 관계 중심 사회라 이런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벽에 붙은 파리 말씀하셨는데 그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도 많은 사례가 나왔지만 미디어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고 이게 내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해자들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토록 친밀한 적에 대해서는 보면이 다양한 영화나 그 소설, 책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작품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정말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잖아요. 그럼 책에 있는 작품들 찾아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 문헌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아주 유언을 아주 읽고 있었어요. 유언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유정 작가님 완전한 행복? 이게 500페이지 넘는다면서요. 근데 그 책을 500페이지인데 순삭 읽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왜냐하면 궁금하긴 해요. 그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음, 작가님은 실화. 아니다 실화. 라고 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땡땡땡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작품이라서 아마 변호사님도 딱 그 핵심적인 문구만 읽으면 이거 어떤 사건이구나 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밝은 밤은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던 소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참고 문헌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거 뭐 가스라이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냥 추천드릴 만한 책들이 좀 많아요. 오늘 저희가 신고은 저자님의 이토록 치밀하고 친밀한 적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이 컨텐츠로 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변호사님 처음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일단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책을 읽고 저도 누구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아이들이랑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아이들이 별로 협조적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일하면서 겪은 일들이나 또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첨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우리 청소년 소설 가지고 그렇죠. 소설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또 그 검사 네, 맞아요. 하셨을 때 해서 소년 전달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번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아이들하고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도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바로 거부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 두 분은 아이들과 먼저 아니, 1차 서로를 일단은 하고 아이 갖고 1차 서로를 하고 이게 셋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다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직업을 가지신 분과 독서 모임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게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좀 더 풍부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 맞아요.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는 법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돼요. 아니 괜히 내용이 좀 법과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너무 법률 조언만 이렇게 받은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다음에는 좀 재밌게 법 외에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도 인간적인 조진희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조진희 변호사님 함께 저희 독서 모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독서 모임을 첫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법으로 읽는 책이라고 했는데 혹시 변호사님이 나 독서 모임, 우리 독서 모임 이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장명을 좀 해주시면 네. 장면 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희 처음에 이렇게 해주면 그쵸? 장명을 우리 조진희 변호사님께 한번 맡겨보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만나는 아니면 저희 콘텐츠 올라가기 전에 유튜브에 미리 연락 주시면 그 이름으로 딱 박아가지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즐거운 독서 모임이 되도록 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탱구 니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조진희 변호사님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닉네임 하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국 좋아요, 구독, 알람은 사랑입니다.